안녕하세요. 방탄커피 전도사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항산화제 전도사가 되어버린 스윙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 채널 조회수 1위 영상이 더 이상 방탄커피가 아니라 항산화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산화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또 방증하고 있는 걸 겁니다. 뭐 항산화제가 몸에 여러 가지로 좋다는 거는 다들 잘 아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번에는 심지어 틱장애 같은 치료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연구도 소개를 해드린 바 있고요. 사실 제가 처음으로 항산화제를 다루게 된 계기는 이제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다루면서였는데, 이게 한국에서 처음 각광을 받게 된 계기가 뭐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드렸지만은 뭐 비욘세가 맞은 주사가 뭐 이거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피부를 위해서라면은 뭐 먹거나 뭐 주사를 맞는 것보다 직접 바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에 직접 바르는 항산화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야지 좋은지, 또 그 외에도 이 생활 습관을 통해서 피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스킨 뭐 동안 피부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이를 먹더라도 피부가 늙는 속도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특히 젊을 때는 뭐 다들 싱싱하니까 괜찮지만 한 30 중반만 넘어가도 이제 그 차이가 사람마다 확연히 다르기 시작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나름 뭐 동안 피부 다른 얘기 꽤 들었었는데,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점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20대가 지나고 나면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항산화제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당연히 줄어드는 항산화제는 몸 여기저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피부도 물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종종 잊곤 하지만 피부는 사실 외부 환경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최전방에 가깝죠.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질수록 그 피로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연적인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대한 방어하고, 그리고 또 노화로 인한 세포의 활력 손실을 최대한 보충하는 건 가능하죠. 항산화제는 이걸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를 위한 항산화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생활 양식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왜냐면 돈 때문입니다. 항산화제를 사서 먹고 바르고 하는 건 돈이 드는 일이고, 이 생활 양식을 바꾸는 거는 그보다는 훨씬 돈이 적게 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언제나 중요한 가성비 차원에서 항산화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금연입니다. 담배 연기는 아시겠지만 정말 그 프리레드 컬로 가득하거든요. 그걸 계속 들이마시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세포 여기저기에 손상이 더 갈 수밖에 없겠죠.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이랑 담배를 아예 안 피웠던 사람이랑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피부, 특히 피부에서 이게 드러나는 그런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보통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 보면은 한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거는 드문 일이 아니죠. 특히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요. 게다가 금연이 또 좋은 거는 금연하는 데는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죠. 오히려 돈이 굳죠. 담배를 안 사게 되니까. 물론 이제 금단의 고통이 따를 뿐인데 뭐 저는 제가 흡연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피부 노화의 적은 바로 햇빛, 정확히는 자외선이에요. 이 피부 노화를 다루는 연구에서 거의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 요인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심지어 항산화제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도 먼저 자외선을 피부에다 쏴가지고 피부를 조진 다음에 항산화제를 먹었더니 뭐 안 먹은 거에 비해서 얼마나 회복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 다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항상 그 옷에 가려져 있는 뭐 팔 안쪽이라든지 뭐 이런데 피부랑 그 다음에 우리 얼굴 피부랑을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 팔 안쪽 같이 거의 항상 옷에 가려져 있어서 햇볕을 안 보는 부분은 하얗고 또 막 보들보들하고 윤기도 있고 뭐 아기 피부 같은 그런 그게 있는데, 우리 얼굴 피부는 뭐 매일 다들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게 거의 단적으로 그런 햇빛을 받고 안 받고가 피부 노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외선은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피부암 발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레스터 패커 교수는 자기 책에서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라고 권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우리 흔히 선크림이라고 부르는 자외선 차단제죠.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바르고 나서 2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차단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꼼꼼히 다시 발라줘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요. 또 사실 제대로 차단력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보통 바르는 것보다 훨씬 두껍게 발라야 됩니다. 여성분들이야 하고 나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니까 크게 그렇게 티가 안 날 수 있겠지만은 남자들의 경우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남자들의 경우는 이게 바르고 나면은 거의 패왕별이에서 경극하는 그런 경극 배우의 모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은근히 부담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그냥 소품 같은 아이템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모자죠. 흔히들 쓰는 야구 모자형 그런 캡 있잖아요. 요거는 이 챙이 앞으로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태양을 이쪽으로만 보고 있지 않으니까 태양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올 수 있는 태양빛을 막는데 많이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더 챙이 이렇게 넓은 형태의 모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건 거의 농업 하시는 분들 용이죠. 이게 사실 효과로서는 제일 최고인데 쉽게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거 쓰진 않고요. 그나마 이런 정도? 이런 아웃도어 모자 같은 게 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이 마지노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어디 운동하거나 외출해서 돌아다닐 때는 그냥 머리에 탁 쓰고 다니는 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제품들 살 때도 선크림 사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UV 차단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셔야 돼요. 이 아웃도어 모자로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도 판매하는 것 중에 콜롬비아에서 나오는 보라보라라고 하는 제품명의 모자가 괜찮더라고요. 난 도저히 이런 모자는 못 쓰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양산입니다. 이 양산하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메리 폼피스 같은 그런 디자인 생각이 쉽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양산으로서의 효과가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재질 자체도 그런 정말 UV 차단 확실하게 하는 재질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양산도 아예 UV 차단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UV 블로커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괜찮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를 위한 항산화제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미 꾸준히 항산화제 먹고 있는데 내가 이거 바르기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항산화제를 먹는 것도 피부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레스터 패커 교수는 항산화제를 직접 피부에 바르는 게 이 피부 안의 세포의 항산화제 양을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죠? 왜냐면은 그냥 먹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몸 전체의 세포가 나눠갔겠지만 이 피부에 바르면은,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흡수가 된다면 이 피부에 있는 세포들이 먼저 그 항산화제들을 나눠갖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주요 항산화제들은 모두 피부에 직접 발라봤더니 정말로 흡수가 돼서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게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들입니다. 특히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햇볕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얼굴이나 목 이런 쪽의 피부는 항산화제로 꾸준히 좀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죠. 물론 기존에 드시던 항산화제는 꾸준히 계속 드시고요. 이 레스터 패커 교수는 자기 저서에서 이 피부를 위한 항산화제로 딱 이제 3가지를 꼽았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피크노제놀이에요. 비타민 C나 E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크노제놀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피크노제놀은 주로 이제 프랑스 해안에 있는 소나무, 해송에서 그런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걸로 만든 건데 한번 발견돼서 상용화되고 한 지가 거의 한 50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연구도 꽤 많이 된 편인데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많이 각광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아직까지도 특허가 유효한 어느 회사더라? 독일의 어느 회사가 이걸 가지고 독점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항산화제 제품에 비해서 요거를 쓴 제품, 피크노제노를 쓴 제품들은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드실 수 있고 하면은 제일 좋긴 한데, 저는 만약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된다면은 다른 항산화제들을 더 써가지고 같이 보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 C, E, 피크노제놀 외에 또 피부에 직접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항산화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일단 뭐 패커 교수 본인은 이제 자기 책에서 거론은 하진 않지만 이 주요 항산화제 네트워크로 유명한 그 외에 알파리보산이나 코엔자임 Q10 같은 것들은 이미 후속 연구에서 이것도 크림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발랐더니 효과가 있더라 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 편이에요. 글루타치온은 그걸 바른다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바로 흡수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먹는 방법으로 복용을 했을 때도 그게 과연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를 가지고서 논란이 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 제가 특히 애용하고 있는 거는 요 알파리보산 크림이에요. 요게 아시다시피 알파리보산은 항산화제 네트워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이 물에도 잘 녹고 지방에도 잘 녹는다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흡수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뇌까지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일까 피부에도 저는 이렇게 써보면 제일 딱 잘 받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 제품 어디서 구입하느냐 이런 것들 내용은 제가 댓글에도 달아놓고, 또 이 유튜브 이 영상 밑에 이 제목을 누르면은 딱 하면서 본문이 떠요. 그러니까 그 본문 안에 또 다 링크가 들어있으니까 거길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소개할 제품들, 항산화제 제품들은 대부분 다 아이오브에서 구매가 가능한 한 중급 가격대의 제품들이에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비싼 거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매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내가 돈이 진짜 많다, 그리고 내 피부는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잘 보이나요? 이거? 호주의 그 럭셔리 에스테틱 브랜드인 이솝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여기서 보면은 얘네 플러스, 스킨 플러스라고 하던가? 이 라인이 있어요. 이솝 제품들이 원래도 비싼데 이 스킨 플러스 라인은 특히 더 비쌉니다. 요게 지금 비타민 B랑 C가 주로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밸런싱 젤인데, 요 한 통이 이게 몇 밀이야? 60밀인데 요게 한 통이 한 15만 원인가 해요. 근데 요거는 써보면은 확실히 좋기는 좋아요. 비싼 값을 하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참조를 하시고, 참고로 고향 스타필드 가셔서 거기 이솝 매장 매니저한테 제 얘기하시면은 샘플이라도 하나 더 드릴지도 모릅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이런 피부용 항산화제는 주로 크림 아니면 세럼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세럼이 크림보다 더 농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걸 찾으시는 분들은 세럼 형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 피부가 민감해서 되게 센 거를 쓰거나 하면은 흔히 이제 피부가 뒤집어진다고 하죠.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저는 사실 아무거나 발라도 별로 문제 없더라고요. 그게 괜찮은데, 피부가 평소부터 민감했던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세럼보다는 한번 크림 제품을 찾아보시고, 더 확실한 방법은 샘플 제품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미리 발라보시는 거죠. 이게 아이오브에서 되게 잘 나가는 세럼 제품들은 거기에 아예 샘플용으로, 테스터용으로 되게 적은 용량의 그것도 싼 가격에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개 한번 사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발라보셔서 이게 나한테 제일 잘 맞는다, 이렇게 쭉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레스트 패커 교수는 이 항산화제 제품을 얼굴에 바를 때 그 전에 모이스처라이저 같은 걸 절대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바르면은 아무래도 항산화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세안을 하면 바로 항산화제부터 먼저 발라라, 그리고 모이스처라이저나 메이크업은 그 위에다가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게 그럼 토너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은 다들 기본인 게 세안 후 토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든 발라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레스터 패커 교수의 책에는 그 토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별로 원래 스킨케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연구자이신데 그런 건가 싶긴 한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제품들, 항산화제 제품들은 그 물로 얼굴을 적신 다음에 발라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요런 그 뉴스에서 나온 제품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토너를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용할 때는 저도 사실 세안하고 그냥 바로 얼굴 젖은 상태에서 하는데, 안 그런 제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산화제의 흡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되니까 토너에 무슨 이런 각종 기능성 그런 것들이 막 들어있는 거를 피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토너도 쓰지 마시고 바로 그냥 항산화제를 발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패커 박사는 자기의 책에서 이제 꼭 그 순서를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은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 다음에 피코노지놀을 사용한 그 크림들을 발라주라고 권장을 해요. 제품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비타민 C 세럼은 사실 이제 아이업에서 제일 잘 팔린 건 여기요, 인스타 내추럴에서 나온 요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스포이드가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피부에 떨어뜨려서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인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또 인기 있는 그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테스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E가 문제인데, 사실 이제 시중에 비타민 E 크림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브랜드는 여기 이 더마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왜냐면은 이게 벌써 84년부터 해왔던, 꾸준히 이런 쪽 분야로만 화장품을 만들어왔던 회사고, 그래가지고 좀 더 나름 뭐랄까 신뢰가 간달까? 뭐 저는 이제 이 회사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특히 제가 이 더마이의 이 알파리포산 크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마 제품들 다른 것들도 틀림없이 제가 다 써보거나 하는 건 아닌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이제 더마2를 비롯해서 심지어 그냥 우리 흔히 그 로드샵 브랜드 이런 데서도 비타민 E를 사용한 크림들 이런 걸 많이 팝니다. 그런데 레스터 패커 교수는 자기 책에서 한 얘기가 비타민 E 들어있는 그런 크림이나 세럼 중에서도 그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같은 거는 피하고, 가급적이면 이 델타 토코페롤을 쓴 거를 쓰라고 이렇게 권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인 즉슨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는 피부에 더 잘 흡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이거는 뭐 더마2나 이런 데들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국내든 해외든 비타민 E를 함유했다고 하는 제품들은 거의 10중 8구 다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패커 박사의 이 저서가 나온 게 1999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이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도 뭐 흡수나 이런 것들이 뭐 나쁘지가 않다 뭐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찾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비타민 E와 이 피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제가 몇 번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봐서 나중에 이제 확실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제 시중에 파는 비타민 E 제품 중에서 패커 박사가 추천하는 재료로 된 제품을 딱 하나 찾았는데, 그게 이제 요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는 얼굴에 바르는 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먹는 용으로 나온 그냥 내추럴 비타민 E 오일이에요. 이 토피컬, 그러니까 발라서 쓰는 거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사가지고 좀 발라봤는데, 문제는 이건 거의 정말 끈적끈적한 오일이라서 정말 발림성이 안 좋습니다. 바르고 나면은 이 정말 번들번들한 광택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이런 걸 그 물광 피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간 그런 식의 광이 나서 저는 상당히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항산화제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 각각의 그런 네트워크에 속한 것들이 서로의 재활용을 도와줘서 더 이제 서로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비타민 E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비타민 C랑 뭐 알파리보산이라든지 뭐 코엔자임 큐텐이라든지 또 뭐 피코노제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같이 쓰면은 하나가 빠지더라도 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벌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요. 비타민 E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다른 항산화제 네트워크 제품들을 같이 곁들여서 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소개할 만한 제품은 이거는 이제 이 피크노제놀 세럼이에요. 이건 제형이 상당히 특이한데 이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크림이긴 한데 발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약간의 이제 보습 그런 효과도 있어서 저는 그 오일 다른 그냥 세럼만 바르면은 이제 금방 특히 입 주변이나 이런 것들이 건조해서 트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 세럼을 같이 덧발라주면은 좀 더 촉촉함을 유지하는 편이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촉촉함? 약간 그런 보습 느낌은 이 더마이 이 알파리포산 모이스처라이저 이게 훨씬 좋아요. 자꾸 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E 따로 이렇게 사는 게 참 귀찮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예 비타민 E, C 세럼 같이 든 세럼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유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대신에 좀 불편한 점이 그냥 바르면은 이 금방 허옇게 뜨는 게 잘 뜹니다. 이 피부를 물에 적신 다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흡수가 잘 되는 그런 특이한 좀 제형인데 하나로 좀 퉁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비타민 C and E 세럼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결론은 이런 제품들을 꾸준히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 항산화제라는 거는 특히 피부는 항상 그 외부에 그런 거에 노출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게 레스터 패커 박사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특히 비타민 E의 경우는 햇빛을 받기 직전에 그 전에 미리 이렇게 발라주면은 더 활발하게 방어를 해준다는 거예요. 잠깐만 자외선에 노출이 돼도 그 피부 안에 있는 항산화제의 양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뭐 이런 것들은 나이트 크림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쓰실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써주셔야 됩니다. 이 제품들을 모두 다 쓰는 건 정말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정말 번거롭습니다. 패커 박사는 일단은 비타민 C, E, 피코노지놀 이 세 종류를 쓰라고 권하는데 저는 비타민 C랑 E는 가급적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피코노지놀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외에도 이제는 뭐 코엔자임 큐텐이나 알파리보산이나 이런 그 제품들 크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시면은 스킨케어 매일매일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피부를 보호해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만약 궁금하신 거나 또 뭐 지적하실 그런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